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뷰하자TV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 스마트 포트를 타고 출근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스마트 포트를 타고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이 차는 전기차죠. 전기차이다 보니까 이제 시동을 걸 때 뭐 세로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차에는 계기판에서 이제 레디라는 문구가 뜨죠. 그러면 이제 출발 준비가 된 거예요. 출발 준비가 됐으면 드라이브로 놓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모든 작동 방법은 일반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운전에 어려움을 겪으실 일은 없습니다. 또한 이 차는 이렇게 정차하면서 대기를 할 때에도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전기차의 특징이죠. 요즘은 다 휘발유 차량들도 이제 차량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는 시동이 꺼지게 돼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도 뭐 크게 요즘 차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에는 뭐 간단하게 오디오라든지 공조기, 이 위쪽으로는 썬루프가 있어요. 그냥 열리지 않는 통창으로 되어 있고, 이 천장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리 재질이 아니고 무슨 플라스틱 같은 뭐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이 전기차를 타면서 굉장히 좀 장점이 많은데요. 일단 이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가 작기 때문에 일반 차들이 넘나들 수 없는 수준으로 차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운전을 직접 해보시면 아마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또 하나의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하면 핸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스마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다 이렇게 파워 핸들이 부착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파워 핸들 치고는 굉장히 무거워요. 정차해 있을 때 핸들을 돌리는 건 어느 정도 가볍지만, 이제 차가 주행을 시작을 하게 되면 핸들이 바로 무거워집니다. 이 차가 또 가벼운 차고 작은 차이기 때문에 핸들이 더욱 무겁게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주행 중에.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60km 정도를 타기 때문에 이 차를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플러그를 뺐다 꽂았다 이 짓을 저녁 아침마다 해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해서 이제 뭐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충전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차 바닥 쪽으로 해서 다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차량 무게가 당연히 아래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차가 뭐 넘어질 것 같다던가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차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하는 말, 이 차 넘어지는 거 아니냐, 이 차가 안전한 차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차가 넘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륜이에요 여러분. 후륜 차량이기 때문에 초반에 치고 나가는 맛이 조금 있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풀악셀을 치게 되면 바로 풀토크로 차량이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에 스트레스 전혀 없어요. 일반 시내 뭐 출퇴근거리 뭐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 주행 환경에서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페달을 깊숙이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밟아주시면 차가 이제 풀토크로 풀악셀로 전개를 합니다. 차의 크기 치고 풀악셀을 하게 되면 치고 나가는 맛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기는 그만큼 빨리 먹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에 주행 가는 거리가 표시가 됩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표시가 되는데, 이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부담감을 줘요 저에게. 출퇴근 거리가 60km다 보니까 조금만 줄어도 전기가 얼마 없어, 집에는 가야 되는데, 이런 압박이 계속 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속을 안 하게 되고 연비 운전을 하게 되고 괜히 안전 운전을 하게 돼요. 안전 운전이 몸에 뵐 수밖에 없습니다. 과속도 금물이에요. 몇 번 풀악셀로 밟으면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주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리고 히터를 틀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요. 자, 제가 한번 히터를 틀어볼게요.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92km라고 찍혀 있습니다. 근데 히터를 켜게 되면 바로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어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히터를 틀자마자 주행 가는 거리가 68km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68km면 정말 지금 풀 충전해서 왕복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리거든요. 그럼 너무 간당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가지고 겨울에 출퇴근할 때는 저는 지금 히터를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전기를 조율해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히터를 틀고 계속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절대 왕복을 할 수 없어요. 네, 절대 왕복이 불가능한 배터리 사이즈이고, 추울 때 잠깐 히터를 켰다가 조금 따뜻해지면 다시 히터를 끄고,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주행거리가 조금 머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참고하셔야 돼요. 아셨죠? 주행거리가 60에서 70km 된다, 근데 겨울이다,
이렇게 되면은 주행거리가 확 줄기 때문에 히터를 꼭 껐다 켰다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 히터예요. 그 다음이 에어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는 조금 손해가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이 점을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 히터를 틀건 에어컨을 틀건 무조건 100km, 120km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히터를 틀어보고 알았죠. 히터를 트니까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확 줄더라고요. 다시 히터를 끄겠습니다. 따뜻해졌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89km가 되었습니다. 네, 이 차는 이 맛에 타는 거예요. 안전운전, 과속 금지. 또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게 있는데 후방 카메라나 후방 감지기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싸제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리에서 주문을 해놓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도 오게 되면 장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차를 타면서 느낀 점인데요, 제가 깜빡이를 켜고 조금만 끼어들려고 하면 뒤에서 엄청 빵빵거립니다.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 차가 2대잖아요. 볼보 XC60을 타고 다닐 때는 빵빵이 소리를 거의 못 들었거든요. 제가 조금만 끼어들려고 하면 그냥 뒤에서 빵 하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어디 전기차, 어디 코딱지만한 차가 끼어들라 그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정말 정상적인 차선 변경인데도 뒤에 차가 멀리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괜히 빵빵거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를 타시게 되면 굉장히 뜨거운 시선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주목을 받아요, 이 차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쳐다보고, 서 있다가도 옆차가 창문을 내리고도 물어봅니다. 이 차는 뭐냐, 전기차냐, 얼마나 갈 수 있냐,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아요. 심지어 동네에서도 받습니다. 주차를 해놓은 차 옆에 와서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차가 뭐냐, 사진을 찍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특이한 차예요, 이 차는. 인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싸가 될 수 있는 차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장점이 있죠. 안전운전을 할 수 있고 과속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네, 이런 굉장한 장점들이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차량 한번 구매하셔서 운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주행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해 드려야겠다 싶은 게 생기면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